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정관장을 상대로 103대 76 완승을 거두며 최근 3연승으로 상승 흐름을 확실히 만들었다. 허운과 허운 형제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백코트에서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최준용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로테이션의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숑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로 이어지는 외국인 듀오는 꾸준히 골밑을 지배하고 있다. 시즌 성적은 12승 8패로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위치다. 슈퍼팀이라는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으나 최근 경기력은 분명 반등 국면이다. 공수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홈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장악과 수비 에너지 레벨이 더욱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가스공사는 모비스전 패배로 연승 흐름이 끊기며 다시 하위권 현실과 마주했다. 벨랑겔이 25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으나 경기 후반 집중력이 아쉬웠다. 시즌 성적은 7승 14패로 여전히 순위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거나, 퍼킨스, 벨랑겔로 이어지는 외국인 3인방의 기량 자체는 검증됐다. 문제는 국내 선수들의 기복과 공격 가담 부족이다.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기 흐름이 단조로워진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로테이션 붕괴가 잦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전력, 뎁스, 최근 폼 모두 KCC가 앞선다. 최준용 복귀는 전술적으로도 큰 플러스다. 가스공사는 외국인 의존 구조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기 흐름은 홈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큰 이변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4연패에 빠지며 시즌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아쉬움이 컸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다만 주전 세터 황태기가 복귀하며 공격 전개의 안정감은 회복됐다. 비에나는 여전히 리그 최정 상급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경복을 비롯한 국내 자원들의 기본 전력 역시 나쁘지 않다. 문제는 팀 전체의 자신감과 흐름이다. 연패 탈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홈 경기라는 점은 분명한 반등 요소다. 삼성화재는 9연패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아이가 공격에서 분전하고 있으나 지원이 전무하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수비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다. 수비 조직력과 에너지 레벨 모두 붕괴된 상태다. 경기 중 흐름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멘탈적인 흔들림도 심각하다. 원정 경기 부담까지 겹친다. 현재 전력으로는 반전 요소를 찾기 어렵다. KB 역시 좋은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리그에서 가장 불안정한 팀이다. 홈에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상대다. 전력 차이는 분명하다. 연패 탈출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가 뚜렷하다. 카리와 자스티스로 이어지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안정적이다. 김다인의 세트 운영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양효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장악력도 여전히 강력하다.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블로킹 성공률이 상승한다.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구조다. 선두 추격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하다. 도로공사는 13승 2패로 리그를 독주 중이다. 모마, 타나차, 강소희의 공격 삼각편대는 리그 최강이다. 전 포지션에 걸쳐 뎁스가 매우 두텁다. 시즌 내내 큰 기복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다. 원정에서도 경기력 저하가 크지 않다. 다만 일정 소화에 따른 체력 부담은 변수다. 현대건설이라는 강적을 만났다. 접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객관적인 뎁스는 도로공사가 앞선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현대건설이 더 좋다. 홈 이점과 체력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12위 맞대결다운 팽팽한 구도다. 이변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번째 경기 사우디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우승 실패 후 34위전에 나선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에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기부여 회복이다. 일부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다. 기술과 점유율 기반 축구는 여전히 강점이다. 개인 기량에서는 UAE보다 앞선다. 다만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멘탈 회복 여부가 승부를 좌우한다. UAE는 4강 진출만으로도 성공적인 대회다. 심리적 부담이 적다.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이 핵심 전략이다. 파비우 리마의 왼발킥은 위협적이다. 골키퍼 칼리드 에이사의 선방도 변수다. 사우디를 상대로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 수비적으로 끈질긴 운영이 예상된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34위전 특성상 멘탈 싸움이다. 전력은 사우디가 앞선다. 동기부여는 UAE가 낮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접전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요르단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르단은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의 팀이다. 강한 활동량과 조직력이 최대 강점이다. 알마이너스타마리의 스피드는 역습의 핵심이다. 강팀을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는다. 결승까지 올라온 멘탈은 인상적이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 열세는 분명하다. 수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리 축구로 승부를 걸 것이다. 모로코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했다.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매우 뛰어나다. 아게르드를 중심으로 한 수비도 안정적이다. 유럽파 중심의 스쿼드 완성도가 높다.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선제골 가능성이 크다. 큰 경기 경험에서도 앞선다.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 요르단의 투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 차이는 분명하다. 모로코는 실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기 주도권은 모로코가 쥘 가능성이 크다. 결국 퀄리티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